여러분, 내 아이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학교에서 주요 과목들을 워낙 잘 가르치고 계셔서 네. 아이들이 이제 꿈 있잖아요. 꿈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거. 뭐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취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서 네. 저는 오히려 특할 시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좀 특별 더 활동. 재밌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네, 아이디어인 네, 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요즘 막 국영수 하잖아요. 근데 네. 국영수보다는 저는 약간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약간 저희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그래서 잘 컸구나. 그래서 공부 안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도덕이나 네. 윤리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아도 좀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오, 네. 네. 역시 명자야. 저는 역시 명자 명자. 선생님의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하 동문. 이하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의 또 삶은 아닌데 지금 뭐 어쨌든 한 40여 년 세월을 살아보니 예, 남는 거는 그래도 도덕적인 생활과 사고가 있을 때 좀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도덕적으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전 이- 도덕이 좋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오히려 이제 오늘 도덕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거고 들켰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말할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이라는 거는 네.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선생님이 아니라 교과서로 한두 시간 내 도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가정 내에서 엄마 아빠가 꾸준히 예. 40이 되든 5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주고 네. 서로 격려하는 게 저는 이게 도덕성이라고. 잘못됐습니다. 왜 왜 잘못돼요? 잘못- 도덕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그렇죠.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뭘 거예요. 가르쳐요? 예, 예. 내가 바르게 살면 애들이 바르게 가는 아니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게 보세요. 가르치는 되게 거죠. 비도덕적이잖아요. 네. 본인 아니, 아니. 말만 하고. 아니, 아니. 본인 말만 하고. 비도덕적이고. 네, 그러게요. 저 보세요. 얼마 잘 참아요. 저는 학교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잘 따라가면서 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가르쳐주고 타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외국에도 도덕이란 과목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외국에도 난 모르겠는데. 도덕이 있다고. 네, 오늘 지난 그 배우는 시간 시간에 아닌가요? 아, 이렇게 또 스포를. 예.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도덕교육자 신희정 선생님 모시고 외국에는 도덕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너무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해서 오늘은 더 신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 네, 함께 도덕교육에 우리의 도덕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도덕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두 국가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나누는 것보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박관님께서 네. 도덕은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이동엽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세요? 이동엽 씨가 가르치는 게 저는 아니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네. 보면서 배우는 거다. 아, 네. 저는 근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떠들고 그럴 때 부모가 가르쳐주고 타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근데 네. 단편적으로 네. 주입식으로만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오히려 부모님하고 생활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평생 그거는 배워야 된다. 도덕적인 거는. 네, 단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 지금 박관님이 자녀가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엽 씨 자녀분이 지난 3명이나 네. 있습니다. 3교육, 네. 근데 이론 교육. 도덕 나 이런 교육이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못 들었습니다. 자녀의 도덕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해놓고 뭔가 특별하게 하시는 학교에서 해야 될 걸 왜 저한테. 근데 이게 정말 박건님께서 예. 이렇게 말해주신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게 학교에서 사실은 가르쳐 주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학교에 좀 가셔야 부모님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오겠지. 네, 사실. 네.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네, 네. 너무 바빠서 사실은 학교에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 하잖아요. 저를 우습게 합니다. 일단 이놈들 하면 걔가 뭐 이놈?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아빠가 또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제부터 아빠라 부르지 마. 그랬더니 예 아저씨 딱 이러는 거야. 요즘에 우리 애들- 개그맨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예. 아 진짜 개그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니 친구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제가 다음 차시에도 또 소개를 할 건데 친구 같은 부모, 네. 친구 같은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도덕이라는 과목을 좀 가르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럴 좀 것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친구 같은 부모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친구 같은 선생님까지 원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네. 사실 학생들과 가까이서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과목 특성상 네. 이런 똑바로 살아라. 네, 바른 마음을 갖자.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친구 같은 선생님이 없지. 됐을 때는 사실은 좀 불가한 게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어느 정도 교사로서의 권위 그리고 뭐 본보기로서의 권위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도덕을 가르치는지 이걸 좀 소개를 드리는 이유도 미국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와 다른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근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국가 수준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을까요? 그래야 질문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있으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도덕가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어보는. 네, 그냥 그냥요는 없습니다. 아, 네. 일본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 일본은 안 가르치, 예전에 안 저는 가르쳤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르칠 것 같아요.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제가 포인트는 네. 초, 중, 고를 필수로 가르치고 교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하고 중요한 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네. 그걸 문서화해서 가르친다는 없죠.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유교 국가고 네. 조선시대 500년 동안 향교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아이들을 이런 도덕적인 교육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영향이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걸 그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들켰네. 네, 유교의 우리가 정신적 산물로 지금 도덕을 교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교과서 표지만 가지고 왔어요. 오, 프랑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그리고 프랑스 하면 요즘에 바칼로레아에서 굉장히 철학적 대학 입시 시험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요? 대학교 시험이? 프랑스가요? 네, 네. 쳐보시면 이제 대학 입시에 굉장히 철학적인 선원 수령 시험을 봐요. 그래요? 네, 우리처럼 이제 수능 세대들을 보면 객관식을 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한 도덕 교육은 아니지만 시민과 도덕이라는 이제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방점이 시민 교육 위주예요. 프랑스 시민혁명 시민의식.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권님께서는 예. 시민의식 딱 하셨는데 어떤 시민의식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시민의식은 네, 제일 요즘 필요한 거.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그게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공의 뭐 질서라든가 예,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혼돈이 생기고 범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잘 지켜서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좀 모든 사람들이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제가 독일, 미국, 일본, 어쨌든 중국 가까운 다 도덕을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제가 몇 개 특징을 적어줬잖아요. 네. 국가 수준의 초중고를 일관성 있게 네. 네, 이런 나라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개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서양 도덕 교육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제가 일단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양하면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렇죠. 개인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네. 자신도 중요하지만 자유, 자기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자유 중요하다. 네.
근데 그거를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그런 시민교육이 미국의 이제 방향성이라면 네. 우리는 일단 나 자신을 희생해야죠. 그쵸.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우리의 도덕 교육에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먼저 생각하도록. 네.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 국책 과목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미국의 도덕 교육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미국 하면 어떤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미국 하면 제가 자유인데 아나운서님께서는 미국 우리랑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표를 잘하자. 투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아 선거나 네,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광도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부터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미국은 도덕 과목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선거나 사실 아예 없습니다. 오. 아주 특징적인 게 대신에 사회 교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선거, 우리나라에서 사회하면 민주주의 제도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그래서 미국은 사회 교과가 있어요. 대신에 소셜 네. 네. 근데 미국 하면 또 다민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각자 민족마다 또 고유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어떤 개개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게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오. 미국의 많은 주에서 그러면 사실 다양한 민족, 네. 다양한 인종, 그다음 네. 다양한 뭐 종교.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처럼 한 문서 안에 네. 통합 우리가 결정해서 뭔가를 정할 수 없는 문화적 맞죠. 배경이 네. 우리 다른 민족이니까 네, 쉽죠, 네. 그게. 하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미국도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거를 함께 네. 그래서 아까 시민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네. 뭐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미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도덕교육 이전에는 아까 가정에서 했어요. 네. 가죠. 네. 그러네. 그리고 미국이 신대륙으로서 이제 건너왔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 또는 종교의 교육으로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방송국 자체도 이제 종교 네. 할 때 종자가 무슨 종자인지 아십니까? 종교할 때. 다를 종자인가요? 달을 한자로 종은 무슨 종자일까요? 딸을 종자. 좀. 딸을 종. 으뜸 종자거든요. 으뜸이지. 네. 그래서 종교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실 교육 중에 제일 상위에 그래서 사실 도덕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이 미국에서 도덕 교육은 사실 종교 교육과 함께 갔어요. 그렇죠. 종교의 교리가 있듯이. 예.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종교로 치우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일환이 이제 이렇게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도 사실 우리와 똑같이 정치 보수와 진보로 나눠요. 우리 지금 인성교육 들어보셨나요? 인성교육. 예. 아 그러면 시민교육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들어본 시민교육 적은 안 시민교육. 민주 시민교육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안 시민교육?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시민교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네, 네, 그래요? 네, 동사무소 같은 네. 곳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인성교육은 지금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의 토대가 동아시아 이제 문화권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 왔던 그런 배경에 사실 인성교육 굉장히 오래 전부터 네.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강조했던 게 시민교육이었어요. 민주 시민의식. 시민교육, 시민의식. 아까 박건님께서 네. 말했던. 그래서 동사무소, 심지어 그래서 시민교육에서 시민의식을 이제 고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왜 미국 갑자기 하다가 두 가지 인성과 시민교육이 나왔냐면 네. 미국이 사실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서 이 우리처럼 네. 시민교육, 인성교육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요? 지금 인성교육은 그러면 보수와 진보 중에서 어떤 쪽이 일단 찬성할까요? 보수로 가야죠. 네. 그럼 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진보로 가야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 안에서 우리 교육도 이렇게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서로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덕교육으로 중간에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도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보가 항상 이제 정치에 했을 때는 학생들을 뭐 도덕적 사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지 발달에서 학생들의 사고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미국이 이제 사실 도덕 교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떤 문제점을 겪을까요? 미국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좀 들은 거 있어요? 마약. 맞습니다. 마약. 마약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학생들한테 마약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마약이 엄청납니다. 심각하죠. 그래요? 네, 그 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있죠. 안 좋은 거니까. 어떤 도덕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의지에 나쁘다 좋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 이동엽 씨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수주의적 학생들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까지 다 교육으로 네. 어떻게 이제 형성해주고 이렇게 네.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쁘다고 인식을 딱 강하게 때려놨기 때문에 네. 그건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런 식으로. 네. 어떤 딱 바람직한 방향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한때 제가 진보에서 인격 지금 전에 인지 발달 접근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걸로 자기의 삶을 예. 그 과정만 명료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었어요. 교과로 있기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이 마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육으로 바꿔볼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의 화두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뭐. 예. 그게 출현한 게 인격 교육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네. 현재까지 1990년대부터 이제 이 인격 교육이 미국에서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인성 교육과 또 다릅니다, 용어가.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이제 지금 리코나라는 분이 이제 인격 교육으로 소개됐는데 지금 포인트가 4가지 이제 포인트를 제가 이 인격 교육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핵심 가치가 나오잖아요. 네. 너무 다양하게 풀어놨더니 이제 학생들이 심지어 마약까지도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뭘까요? 핵심 가치. 이제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합의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어른 보면 인사는 해야지. 그러면 그걸 가치나 덕목으로 예를 들면 예절, 예절로 가야지. 배려 이런 걸로. 네, 배려, 예절. 예절. 그 마약하는데 예절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근데 어른들이 쓰면 이렇게 우리 때는 담배 이렇게 숨기고 이랬거든요. 아니, 마약이라니까요. 마약이야? 네, 미국 사회에서 핵심 가치라는 걸 설정해 보자. 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 핵심 예절했는데, 가치. 예, 미국이라는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그럼 뭘까요? 그걸 배려. 배려? 네. 배려보다 좀 더 큰 공동체? 상의적인 면이 있어요? 덕목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네. 뭘까요? 선물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맞추면. 선드릴게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런 거 해야지. 네. 열심히 해보자.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배려해서. 뭘까요? 덕목. 양심? 양심? 너무 많이 갔습니다. 양심 가치가. 배려에 들어간다. 존중하니까 존중.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존중과 책임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자기를 존중하는 게 이렇게 아무거나 자기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삶을 어떻게 존중하는 거. 그런. 그리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거. 많은 가치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문제 나갈게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실은 예의도 있고 배려도 있고 막 많아요.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4가지 핵심 가치를 정했습니다. 너무 이제 뭐 가르칠 것도 많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합의를 해보자. 우리도 4개나 있어요? 4개. 미국은 왜 2개인데 저희는 4개나 있어요? 그렇죠. 미국 사회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또 우리나라의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과를 통해서 네. 쭉 하는데 일단 존중하고 책임은 들어가겠죠. 책임은 가르쳐드릴게요. 책임은 들어갑니다. 책임 들어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책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책임은 공정.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도덕교육이 가치관계 확장법이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예. 자신과 관계를 잘 맺고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네. 박건 씨 이제 관계 문제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타인과의 관계 맺기, 예.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맺기, 예.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맺기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그러네요. 예. 그 네 개의 관계에서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정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가치 덕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청렴. 자기 삶, 네? 청렴. 예? 어디 아닌가? 청렴? 성념이라고 생각하신 까닭이 있을까요? 그 모르겠네요. 자기 자신이요? 네, 아, 자신? 자신과의 관계를 저는 잘 정직?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랑이라고 정직, 봅니다. 사랑, 예. 다 통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 아까 미국 학생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삶을 잘 그쵸. 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 네, 성실. 우리는 성실해야지. 네, 성실. 아무래도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네. 예, 양간식 네. 보면서 성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성실. 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신과의 관계 설정에서 성실을 성실해야 돼요? 네, 성실했을 때 자기의 꿈과 어쨌든 자아 실현과 이런 것들이 도덕과에서 그렇죠. 성실해야 네, 또 돼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실을 자신과의 관계로 핵심 가치로 설정했어요. 성실. 그러면 박권 씨,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가치 덕목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어요? 타인은 당연히 배려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배려.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네. 그렇지. 그러면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뭘까요? 정직. 정직? 시민성? 공정.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21세기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 베스트셀러가 된 땡땡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정의. 맞습니다. 네. 네. 공동체니까? Justice. 네, Justice.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잖아요. 국민과 샌들 박사 얘기하신 거예요? 정의는 이긴다. 네. 트롤러의 오류 말하는 거죠? 아, 지식 자랑의 장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행동하세요. 도덕적이지시가 네, 않네. 굉장히 오늘 제가 네. 지식 암기식 도덕 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네. 지난 시간에 이동엽 씨가 막 벤단과 미 네. 와 기억하시는 아직 뭐 여기저기 방송국 돌면서 익힌 걸 다 지금 뱉어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뿌듯하다는 생각도 드는 네. 남편. 네. 트롤러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게. 네, 티로리의 딜레마도 굉장히 유명한 중요합니다, 딜레마로. 이게. 정의로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왜 저 비웃으시죠?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사회,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서 중요한 하두이고 이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 환경오염, 기후위기. 그건 뭘까요? 한번 나왔 맞습니다. 와, 그때 책임 제가 나는구나. 커피 한 잔 다 쏴야 되겠는데. 그게 책임이군요. 네. 그게 책임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수많은 가치 덕목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가르칠 필요가 있다. 뭐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네. 미국에서는 존중과 책임. 예. 존중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합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미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학생들한테 판단력만 잘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소중한 이런 가치나 덕목을 선택하며 살 것이라고 했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머리만 잘 자라게 해서는 선한 삶,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도덕적 심성을 기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롭게. 그래서 리코나의 인격 교육을 통합적 도덕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인적 접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우리의 도덕 교육과 지금 다 일치하는 방향이에요. 사실 지식 암기로 끝나지만 네.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금 지난 시간에 박건 네. 님께서 네. 선생님, 도덕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선생님이 남겨준 마음속에 품어준 게 있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야, 어렵다. 심오한 질문이네요. 선생님이 남겨준 거, 머릿속에 남겨준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진정성인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그 선생님이 그냥 뭐 누구한테나 그랬다면 네. 뭐 저도 수많은 학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유독 진정성 있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마음으로 전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시험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도덕 교육 받았던 것보다 마음속으로 뭐가 전달돼 그 과정이 네.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아마 박건 씨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정의롭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니코나의 도덕 교육도 이렇게 학교, 가정, 아까 출발점에서 가정, 학교 모두 다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 함께 뭔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지역사회 모두. 예. 동의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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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와 방법이 좀 다른 게 교과목이 없고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으로요. 오. 네. 지금 보면 특징이 이걸 교과 시간에 안 하고 프로그램 하면 아까 다 나왔던 얘기 오늘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막 이렇게 질문할 네. 때도 나왔거든요. 교과로 안 하고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참여 수업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뭐 부모님과 관계도 같이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뭐 봉사활동도 좀 할 것 같고 맞습니다. 봉사활동. 예. 그리고 또래 간에 뭐 협력을 통한 어떤 교육도 좀 할 것 같고 미션 같은 네, 걸 네. 예, 통해서. 뭐 그런 식의 교육을 하지 않을까. 네. 예.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기억나시나요? 아, 아람단. 네. 네, 아람단. 우리 해양소년단. 네, 해양소년단. 누리단. 네. 그런 활동 일환들이 미국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걸 했는데 네. 중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그런 거 하는 거는 학업에 맞습니다. 예, 피해를 준다. 네. 공부도 안 하고 그거 왜 네. 그런 데 하냐 하면서 안 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회차에서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런 활동, 예. 체험 중심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지금 초등교사만 경험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어. 대학까지 이렇게 이제 네. 만나서 가르치는데 오. 초등학교는 1시간밖에 안 돼요. 수업이. 네.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크게 할 수 없지 않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의 이렇게 도덕 교육은 교과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 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뭔가 활동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적용해 보겠다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네. 그래서 아까 창체 얘기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체험 거. 활동. 네. 네. 그런 시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특징을 얘기했지만 독립 교과 없이 없고.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생활 실천에서. 생활 실천. 네. 그래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뭐 아람단, 뭐 환경소년단 네, 이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초등 교육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맞아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뭔가 실제로 자기의 이제 도덕성 개발에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겠죠.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점은 뭐였죠? 도덕교육, 우리 한국의 도덕교육 한계점? 실천이 잘 안 돼요. 네. 주당 한두 시간으로 뭔가 많은 걸 할 수 할수 없어요. 없지. 네, 지식 위주로 끝나요. 네. 그래도 이동엽 씨처럼 뭐 벤다 밀 정도 기억해주면 물리 선생님들은 행복하죠. 아, 그랬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벤다밀 도대체 뭐길래 벤다밀이 근데 그 교육이 은연중에 인식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면은 좀 효과가 있다고 볼 그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박건님 어떻게 하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실제 삶에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와, 저는 네. 뭐 국가나 방송국에서 캠페인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양식 냉장고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네, 하더라고요. 차선을 넘어가면 다시요? 아무것도 안 주고 차선을 잘 지키면 이경규 씨가 가서 냉장고를 주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일종의 저는 예능이라고 보지 않고 정말 저런 캠페인성 방송은 너무 좋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저도 이상하게 운전을 할 때 차선을 지키게 되고 그런 좀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성인들도 다 볼 수 있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국가, 네. 지역 사회까지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한계점은 사실은 이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를 써놨는데 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주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그 질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의 도덕교사로 학생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재미있고, 실제 삶에서 도덕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고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도덕교육이 위주다.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의 현장은 또 달라요. 또 그런 이제 속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내려주니까 현장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네, 다 만들어서 내려주면 네. 마치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거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한계점도 있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좀 가까운 나라지만 이제 네. 일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사실 도덕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있었다. 네. 지난 시간에 원래는 네. 있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와 똑같이 유교 동양 문화권에서는 도덕 교육이 사실 성균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도덕 교과의 내용과 똑같아요. 네, 사서오경. 예. 네. 그래서 일본도 수신이라는 과목을 도입해서 가르쳤어요. 네. 하지만 미국이 뭘 일으켰죠? 전쟁. 네. 네. 제2차 대전을 네네네. 일으킨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국의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맹목적으로 카미카제라고 아,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특공대죠. 네. 근데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서, 네. 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본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버리고. 네,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 그 개인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학생들로 키울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전쟁 이후로 폐지됐다가 다시 도덕 과목을 부활했어요. 왜요, 근데? 왜 부활했을까요? 제가 미국이 제일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게 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일본 아이들이 제일 심각하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던 문제가 이지네요. 이즘에 왕따. 역시 사회 문제에 관심 많으신 우리 역시 형, 박권님. 해본 사람은 좀 다르네요. 네. 이렇게 논란이 네, 네, 네. 맞습니다. 농담입니다. 일본의 이지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박권님 혹시 이지메 그 관련해서 아는 게 있나요? 일본이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네, 뭐 자살하거나 네.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많았다고 저 들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심각했고 네. 그게 히키코모리라는 이제 그런 그걸 양상했죠. 네, 네, 양상하고. 양상했죠. 네. 양상했죠. 근데 너무나도 일본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학생들의 이지메, 왕따 왕따, 그리고 학교 폭력. 학폭. 네,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네. 네, 한때 지금은 한류지만 한류 전에는 일본. 일본의 네. 문화가 굉장히 한때 그렇죠. 네, 네. 엑스제팬 이런 거 메이드 인 제팬. 네, 메이드 인 그렇죠. 네, 버블 그런- 시대죠, 버블 시대. 네. 소니부터 시작해서 네, 네. 알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도덕 과목을 통해서 그런 이지매를 없애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등장하게 됐지만 아베 정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어요. 네. 아베 정권이 뭘 고민했는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둘러봐야겠지만 네.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아까 전쟁까지 우리 이제 뭐 일본의 힘을 강화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도덕 교육을 부활시키려는 게 아닌가 네. 해서 뭐 시도했다가 첫 번째 집권 때는 못했는데 두 번째 집권 때는 이제 이지메 사건으로 이렇게 교과가 시작이 만들어지겠어요. 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도덕 교육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애국심, 강한. 네, 여전하구만. 네. 그리고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평가에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에. 좀 성적에 반영하고 그걸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네. 일본의 그 특유의 그 스미마생 문화 있잖아요. 네, 네. 예의 바르게 하고 무조건 인사하고 그런 거는 도덕 교육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본의 뭐 그 사무라이 시대부터 내려온 어떤 국민성.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국화칼이라는 이제 일본 문화랑 비교하는 책을 읽고 저도 많은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예. 사실 일본이 아까 전후에는 도덕 교육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그래서 일본의 국민성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민족성. 네. 우리가 도덕 교육이랑 좀 다른 문제입니까? 네, 도덕 교육이랑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그걸 또 분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특징을 보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게 네.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그럼 네.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우리 예절.
예의. 우리 왜일까요? 몇 살이냐 이게 제일 몇 먼저 살이냐? 네, 왜일까요?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좀 있지만 우리한테 네.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와 함께 사실 일본 도덕교육의 이제 한계는 이런 부분이라는 걸.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자체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도덕교과서 자체에도 그런 내용이 실려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볼게요. 예. 비교를 해봐야 한국, 돼요. 미국, 일본. 네. 그래서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각 주입, 인지. 네, 주입, 인지 이게 이제 대학 입시라는 블랙홀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일본이 제일 보수적으로 보이네요. 좀.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4차 산업 시작되면 이제 입시고 뭐고 이제 남은 거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밖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더 네. 중요시 돼야 되는데 네. 주입식으로 가서 참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제 고민을 주입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덕주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이런 거가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너무 뻔한 얘기.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도덕교육 자체가 이런 식민지 미국 모델을 수용하고 사실 우리 교육의 모델이 부재예요. 예. 우리 그리고 모델이 부재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일단 다 가지고 오죠. 다 갖고 왔어. 특히 서양의 중심으로. 네. 제가 오늘 리코나를 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던져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덕교육에서 지금 노력해왔던 것들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뭐랄까 인정해줘야 될 점도 있지만 네. 사실 반성할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일단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의 도덕교육이 앞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주입식,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스스로 좀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네.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들은 예시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화된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좀 굉장히 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좀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주는 네, 수업을 너무 했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자면요. 네. 이 도덕도 어쨌든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는 선이고 누군가는 악이 되는데 네. 그 악조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이라는 어떤 뭔가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 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게 갈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좋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맞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네. 뭐 이렇게 안 돼. 그 나쁜 사람도 보면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걔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먼저 예방의 어떤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명순 씨는 없어요? 저도 그냥 이제 좀 그런 뭔가 공부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실천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좀 많은 걸 겪어보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진짜, 많이 네. 해주셨어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하루 종일 네. 앉아서 이거 배우는 맞아요. 것보다도 네. 그냥 나가서 뭐 상황극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맞습니다. 조금 네, 필요하다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이제 참여자분들도 준 걸 바탕으로 네. 사실은 학교 현장이라는 게 2시간, 1시간 네, 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의견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네. 제가 어떻게 이런 이제 도덕교육 문제를 풀어 나갔을지 네. 그거를 제가 공부했던 붓다의 대화법이라는 우와. 걸로 좀 소개를 붓다? 드릴까 해요. 부처? 네, 우리 전통에서 네, 네. 부처. 부처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들에서 네. 우리의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거를 좀 소개하면서 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덕교육을 하면 좋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우리나라의 도덕교육과 미국, 일본의 도덕교육까지 좀 비교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실 붓다의 대화도
대화법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신희정 선생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Put your hands up. 아, 붙여야 했어.